네, 안녕하세요. 초원안양에 살고 있는 초원안양 지킴이 로로파파입니다. 전에 한번 GS 파워 대응권으로 영상을 올렸었는데 다시 또 이렇게 인사를 드리게 되네요. 참고로 저는 그 리모델링 조합의 대의원을 맡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그 설명드리는 내용은 그 우리 조합원 분들이 리모델링이 정확히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내가 손해보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요거를 한번 설명드리기 위해서 자료와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리모델링 파헤치기 1탄이고요. 내 아파트 뺏기고 1억씩 손해보기 싫다면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거 본인의 자산 이야기입니다. 남의 이야기 아니에요. 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경고드립니다. 단톡방에 건설사, 정비업체 분들 다 계시는 거 알고 있어요. 그리고 뒤에서 작업하는 거 다 보입니다. 본 영상과 자료는 초원안양 리모델링 조합원만을 대상으로 만들어진 비공개 자료입니다. 정중하게 요청드리오니 나가주세요. 나가세요. 목차 간단히 설명드려보면 리모델링 왜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1억을 벌게 해준다는 건지, 또 건설사는 우리가 어떻게 선택해야 되는지, 결과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짧고 핵심만 쉽게 설명드릴게요. 먼저 모두 알고 계시겠지만 리모델링은 소유자와 건설사가 서로의 니즈에 따라서 진행합니다. 다 아시죠? 넘어갈게요. 그럼 1억 어떻게 벌 수 있냐? 좋은 브랜드 선택해야 됩니다. A 브랜드냐, D 브랜드냐, C 브랜드냐에 따라 평당 약 2천만 원까지 차이가 나는데요. 서울 잠원의 경우에는 30평 기준 6억까지 차이 납니다. 이는 약 30% 차이가 발생하는 건데요. 초원 한양 역시도 주변의 현대 5차, 향촌 롯데 대비 30% 낮은 가격으로 평당가가 책정돼 있죠. 그러면 30평 기준으로 계산을 해보면 약 3억 차이가 발생하는 거예요. 그래서 브랜드 선택이 중요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브랜드 선택이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1억을 어떻게 벌게 할 건지, 벌 수 있는지 설명드리면, 우리가 부담해야 되는 소유자 부담금은 이건 저희 창립총회 조합비 예산 기준이에요. 3,063억입니다. 여기에 공사비, 설계비 등등등이 있고요. 이제부터 우리는 모든 비용을 세대별 분담액으로 보셔야 돼요. 그래야 본인에게 직접적으로 와닿고, 그리고 또 감이 잡힙니다. 3천억? 높은 건지 낮은 건지 알 수가 없어요. 그 3,063억을 분당 세대별로 나누면 약 3.5억 정도 부담을 하게 될 건데요. 거기서 우리가 일반 분양으로 약 150세대 정도를 분양을 하죠. 그럼 그 수익이 발생되는데, 이 한 아파트당 12억으로 분양을 한다고 했을 때 조합에서 약 30% 정도 이제 수익을 가져간다고 예상을 해보면 세대별로 수익이 약 0.68억이 발생합니다. 그럼 이걸 빼줘야죠. 그럼 3.5억에서 0.68억을 빼면 세대별 분담금은 2.8억이 발생된다고 예상됩니다. 당연히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겠죠. 그럼 우리가 여기서 뭘 할 수 있느냐? 첫째, 조합비를 아껴야 돼요. 이게 조합비를 아끼는 게 하지만 세대별로 나누면 사실 엄청 크진 않아요. 그러면 이제 둘째, 좋은 브랜드로 일반 분양 수익을 높이는 거, 이게 핵심입니다. 본인 아파트의 가격뿐만 아니라 이 좋은 브랜드가 들어오면 세대별 부담 금액 자체를 낮춰줍니다. 세대별 수익이 올라가니까요. 당연히 마이너스 값이 커지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래서 시공사 선정, 브랜드 선정이 중요합니다. 우리 다 아시는 이 창립총회 유튜브로 1월 28일에 한번 했죠. 근데 이 창립총회에 들어간 비용이 총 1.2억 원이었습니다. 그럼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우린 이제부터 무조건 세대당 금액으로 따져봐야 된다. 그럼 이 창립총회에 세대별로 부담하는 금액은 14만 원입니다. 1.2억을 870세대로 나누면 지금 당장 내 돈이 나가지 않으니까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 건데, 이거 다 우리가 나중에 입주할 때 내야 되는 돈이에요. 조합비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조합 인원만 믿고, 저도 소속돼 있지만 조합 인원만 믿고 놔두면 절대 안 돼요. 무조건 지키고 따져봐야 합니다. 왜냐?
본인 자산입니다. 본인이 힘들게 번 돈 업체에 다 주는 꼴이에요. 절대 안 돼요. 사실 창립총회 제가 하면 한 몇만 원이면 할 수 있을 정도예요. 이 유튜브 영상만 보면. 우리 다 같이 따져보자고요. 그래, 브랜드한테 어떻게 그럼 건설사 선정하라는 말이냐 물어보시죠. 어떻게 건설사 선정하냐고요? 그렇죠. 입찰 공고를 올리고 건설사의 제안서를 비교해서 그 중에 제일 조건이 좋은 건설사를 선택하면 되겠죠. 저도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저도 이렇게 생각했어요. 아쉽지만 아주 완벽한 오답입니다. 그 이유를 제가 한번 설명드려 볼게요. 그 정답을 찾기 전에 우리가 시공사, 건설사를 어떻게 선정하는지 프로세스 한번 설명드릴게요. 우리 지금 초원하양 리모델링 조합 인가 났죠? 오늘 이사회 의결하고 있습니다. 6시 지금 하고 있어요. 그 이사회에서 시공자 입찰 선정 공고 방식이 정해지면 대의원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대의원에서 이걸 의결을 하면 이 시공자 입찰 선정 공고가 배포가 돼요. 배포가 돼서 당연히 이제 건설사들이 들어오겠죠. 그 들어오면 이제 어디 건설사가 들어왔다는 걸 가지고 조합원 투표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시공사를 선정된다. 이겁니다. 그러면 제가 방금 말했던 완벽한 오답입니다. 뭐야, 조합원이 선택할 수 있잖아.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아쉽지만 조합원은 건설사를 고를 수가 없습니다. 이거를 좀 설명드리려면 왜 그러냐면 건설사를 선택하는 건 시공사 입찰 선정 공고 이 자체가 건설사를 선택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싶을 수 있는데 다시 한번 돌아가 볼게요. 조합원은 입찰 선정 공고가 나간 다음에 그 들어온 입찰 제안서를 가지고 결정을 하게 돼 있는데 사실상 입찰 선정 공고 자체가 시공사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선택된 선정 공고를 찬반으로 찬성이냐 반대냐 밖에 없어요. 그러면 바로 시공사 선정되고 나머지가 가는 건데요. 이 부분을 제가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볼게요. 자,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면 주택법 제66조 3항에 따라서 리모델링 조합은 총 3가지의 입찰을 할 수 있습니다. 일반 경쟁 입찰, 제한 경쟁 입찰, 지명 경쟁 입찰 3개가 있죠. 여기서 상식과 조금 다른 부분이 발생하는데요. 특이한 시장이에요. 리모델링. 일반 경쟁 입찰의 경우에 건설사가 단지 선택권을 갖습니다. 제한 경쟁, 지명 경쟁인 경우에 조합이 건설사를 선택할 권리를 갖습니다. 일반 경쟁의 경우 건설사 간의 불문율처럼 서로 경쟁을 하지 않고 한 개 단지에는 한 개 건설사만 입찰을 참여합니다. 실제로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이게 리모델링 시장을 공부하면 조금만 공부하면 바로 나오는데요. 그 시공사 선정 공고 자체가 건설사 선택이라고 했잖아요. 일반 경쟁 입찰을 올리면 이 회사들이 입찰에 들어옵니다. 쌍용, 효성, 한양, 포스코, 대우건설. 참고하실 건 2019년 잠원 회밀 이후에 3년째 복수 경쟁 입찰은 없습니다. 단 한 건도 없어요. 일반 경쟁 입찰에 2개가 제안서를 들어온 경우가 없어요. 그러니까 조합원님들은 비교할 게 없어요.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제한 경쟁 입찰의 경우에 현대건설, 삼성, 현엔, 대림은 일반 경쟁에 참여하지 않아요. 이게 완전 다 거기 건설사 분들이 직접 말씀해 주신 거고요. 그럼 어떻게 우리가 선정 공고를 건설사를 선택하라는 거냐? 제한 경쟁 입찰인데 신용도 AA- 이상만 오세요 라고 하면 이 4개 회사가 들어옵니다. 이 4개 회사만 들어올 수 있어요. 4개 회사랑 이제 협의를 해서 누가 들어올 건지를 정해야겠죠. 그럼 신용도 A+ 이상만 참여해라. 그러면 롯데, 포스코, GS만 들어오는데 위에 현대건설, 삼성, 대림, 현에는 안 들어오나요? 더 높은 등급인데 안 들어옵니다. 왜냐? A+ 이상만 참여하라는 거는 이 롯데, 포스코, GS도 들어오라는 거기 때문에 본인들을 부르는 게 아니라는 걸 알고 참여하지 않습니다. 도급순위 4위인에 들어와라
하면 GS가 제안을 들어오라는 뜻입니다. 5위 이내면 대우건설. 이게 용어예요. 그래서 우리 시공사 선정 공고가 이 자격으로 나가면 이 회사 중에 하나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모든 단지들이 제한경쟁 입찰을 하려고 하겠죠. 왜냐? 일반 경쟁을 하면 뭐 상위 삼성이나 현대나 이런 대림이나 이런 브랜드가 없으니까. 또 하나의 지명경쟁 입찰은 있지만 이건 우선 넘어갈게요. 그러면 왜 건설사들이 일반 경쟁에 참여하지 않나요? 이유는 이미 아시겠지만 쏟아지는 리모델링 조합 때문입니다. 아시죠? 계속 생겨나요. 지금 리모델링 조합이 엄청나게 생겨납니다. 제안을 또 참여하려면 설계를 해야 되는데 설계에만 20억 정도 비용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근데 건설사는 되게 소수예요. 영업비용이 단지당 최소 2-30억이 들고 설계를 하려면 2-30억이 드는데 경쟁을 하지 않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건설사 입장에서는 우리를 하고 싶어하는 리모델링 단지가 이렇게 많은데 왜 우리가 영업하냐 이런 마인드예요. 좀 억울하죠. 억울한데 좋은 브랜드일수록 그래요. 이게 무슨 명품 백 같아요. 무슨 명품 차처럼 이게 시장이 구매자가 이게 조금 그 완벽한 가불은 아니지만 조금 이게 불공정한 부분이 있긴 있습니다. 그래서 입찰 전에 이제 홍보를 하는 거는 보통 시공사에서 입찰 공고를 시공사가 원하는 대로 쓸 수 있다고 확신하는 경우에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소위 조합 임원들 작업이 완료된 거죠. 우리가 원하는 대로 쓰면 아까 그 말했던 도급순위, 매순위, 신용등급 매디 이걸 하면 이제 우리가 이 시장에 들어갈 거 확실하니까 조합원들 투표만 받으면 되잖아요. 우리 혼자 들어갈 거고 그런 경우에 영업이나 홍보 활동을 빡세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거 누구한테 들었냐면 제 친구가 건설회사 다니는데 또 이런 그 회계 업무 같은 걸 해요. 그래서 알려준 정보고요. 우리 단지에도 이제 뭐 몇몇 건설사들이 영업팀 막 몇십 명을 투입해서 영업하고 있다고 들었는데 사실 한 명당 인건비만 300-400으로 따져봐도 월 1억 이상을 쓰고 있는 거예요. 딸기, 뭐 카스테라, 물티슈, 꽃 등등 막 받으신 분들 계시죠? 그거 다 공사 비용으로 우리가 나중에 내야 될 뿐입니다. 건설사도 비즈니스 합니다. 비즈니스 하는 집단이에요. 초원 한양 단지가 뭐가 좋다고 선물들을 가져다 주겠어요. 본인이 입찰 공고를 딸 확률도 없는데 이미 딸게 예상되니 조합원님들에게 영업하겠다. 나중에 공사비에서 이익을 뽑으면 되니까 믿고 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업활동을 많이 한 건설사는 피해야 합니다. 그게 오히려 답이에요. 왜냐? 그게 우리 공사비용이 될 테니까. 그리고 사전에 약속된 플레이를 해야 합니다. 그 건설사들과. 추가 사업비 때문에 제안서는 사실상 의미가 없어요. 왜냐? 사업비 500억으로 할게 했지만 나중에 보면 추가 공사비 들어가요. 추가 공사비 들어가요. 그러면 내가 비교했을 땐 B가 더 좋은데 B가 더 좋아 선택했는데 나중에 이거 추가 공사비를 반영하니 더 높아졌네? 가 될 수 있고 또 복수의 제안서는 절대 들어오지 않습니다. 진짜 다른 단지를 다 보세요. 절대 아파트를 2개, 3개 가지고 계신 분이면 다른 리모델링 한번 보시고 주변에 리모델링 하는 친구가 있으면 한번 들어보세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조합원님들의 선택을 따라야 됩니다. 조합원님들의 브랜드 선호도를 조사해서 그걸 바탕으로 제안 입찰을 하면 됩니다. 우리 모두가 다수결로 원하는 브랜드를 선정하면 돼요. 법적으로 전혀 문제 없습니다. 네, 용인현대 성우 8단지도 그런 식으로 했어요. 아파트 브랜드 및 시공사에 대한 소유자님 선호도 조사했고요. 그 다음에 입주 희망하는 평형, 우리 단지 특화설계 순회 목표 이런 걸 저는 조합이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무슨 이유인지 아직까지 안 하고 있습니다. 좀 잘 모르겠어요. 전 이런 조합원님들의 의견이 반영된 그 리모델링이 돼야지 절대 시공사 선정 입찰 공고를 조합 임원들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정말 독단이고 정말 그 비합리적이에요. 화난 건 아닙니다. 네, 그럼 다른 단지들은 어떻게 했나 한번 보겠습니다. 2020년부터 22년까지 쭉 한번 조사를 했는데 꽤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그래서 보면
일반 경쟁이 21년까지만 해도 좀 나타나고 전체적으로 제한 경쟁으로 쏠림이 확실하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거는 입찰 회사가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다 하나예요. 2개, 3개 들어온 곳이 아예 없습니다. 혹시 있으면 알려주세요. 왜냐? 제가 본 게 다 맞진 않을 수도 있으니까. 그리고 일반 경쟁이 그럼 22년에 아예 없냐? 있긴 있습니다. 2개 들어온 곳 있는데 2개 주공이 최근에 2개가 들어왔다고 하는데 아직 확인이 정확히 되진 않았어요. 그래서 보면 입찰이 들어온 곳이 없고 다 그냥 단독 입찰입니다. 이미 조합과의 어느 정도의 커뮤니케이션이 된 거고요. 그래서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아파트를 복수로 좀 여러 채 가지고 계신 분이나 여기 있는 단지에 친구들이 살고 있다면 한번 물어보세요. 왜냐하면 조합원이면 정보를 알 수 있어요. 입찰한 회사가 몇 개나 됐는지. 혹시 이 정보가 틀리다면 저에게 알려주십시오. 제가 다시 알리겠습니다. 단톡방에. 특히 서울의 경우 거의 모두 제한 경쟁 입찰입니다. 21년 8월 이후. 이 단지들이 바보가 절대 아니에요. 일반 경쟁을 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안 하는 겁니다. 우리만 바보가 될 수는 없잖아요. 근데도 일반 경쟁 입찰을 하는 이유는 뭐냐? 이건 완전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해당 단지에 대한 수익성이 자신 있을 때예요. 서울 강남이나 서초구 등등은 일반 분양 수익이 크게 발생하기 때문에 가능성 믿고 여러 회사 보고 들어오라고 하는 건데 실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없습니다. 복수로 2019년 자문 회밀 이후 하나도 없어요. 두 번째, 조합 임원들이 리모델링 시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경우예요. 이 조합 임원들도 다 이 리모델링 비전문가, 저도 죄송합니다. 저도 비전문가예요. 그래서 이 시장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난 공정하게 할 거야, 투명하게 할 거야. 이 정말 바보 같은 생각이에요. 시장 자체가 이미 시장 현황이 불균형한데 거기서 혼자만 중심을 잡고 있으니까 어떻게 보였어요? 그 사람이 잘못돼 보이는 거예요. 조합원들의 이익을 삭제해버리는 그런 비현명한 판단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제안서를 받는다고 해도 그 제안서를 제대로 분석할 수 있는 사람이 사실상 조합 안에 거의 없습니다. 건설 전문가여도 이거는 해당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만 알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분석하면 뭔가 좋은 게 나올 거다? I don't think so. 정말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사전에 특정 업체만 일반 경쟁에 들어올 것이 약속된 경우, 다른 건설사 접촉이 없는 경우 그냥 일반 경쟁으로 하고 단독으로 하는 게 가능합니다. 제한 경쟁 입찰을 하는 이유는 건설사가 높은 신용등급을 가지고 있으면 조합원의 분담금이 절감됩니다. 신용등급에 따라 지급보증이 차이가 나기 때문인데요. 그러면 우리의 분담금이 줄어드는 거예요. 또한 사전에 협의가 되면 빠르게 사업을 추진할 수 있어요. 또한 이게 일반 경쟁하고 이렇게 여러 회사가 마케팅 활동을 하면 조합원의 의견이 갈릴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이제 안 좋고요. 또 하나는 검증된 건설사만 사실 입찰에 참가하는 게 훨씬 더 우리 입장에서는 좋은 선택이 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제한 경쟁 입찰을 한다. 이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건설사들의 초원한양 제한 내용을 한번 제가 설명드려 볼게요. 제가 알고 있는 건 지금 총 3개인데요. 저도 모든 대의원 활동을 참여하진 않았기 때문이고요. GS건설에서는 자이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있고 일반 경쟁 입찰에는 참여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해 주셨습니다. 평촌에 자이 브랜드는 딱 한 개 단지만 선정할 예정이며 랜드마크로 만들 거다. 아주 결연한 의지를 좀 보여주셨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현대건설은 힐스테이트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있어요. 일반 경쟁 입찰에는 참여하지 않습니다 라고 동일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현대건설 직원분들에게 직접 들은 내용들이고요. 기술력으로서 최고의 아파트를 약속하며 꼭 참여하고 싶다라고 의지를 보여주셨습니다. 대우건설의 경우엔 푸르지오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있고 어떤 조건이든 입찰에 참여하겠습니다 라고 답변을 주셨었고, 선정 시 서밋이라는 하이 브랜드 사용은 어렵지만 서밋급으로 지어질 수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자료가 GS건설과 현대건설에서 보인 자료들이
이제 있는데요. 이 자료들을 한번 제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안 될 것 같아서 2탄에서 한번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아주 그 준비가 잘 돼 있어요. 오늘 6시에 3월 25일 6시죠. 지금 이사회에서 회의를 하고 있습니다. 시공사 선정 입찰 승인의 건, 시공자 입찰 참여 조건, 결국 이 말이 어떤 건설사를 선택하는 입찰 공고문이 승인될지 한번 지켜보시죠. 제가 말씀드렸죠? 신용등급 AA- 조건으로 제한을 내면 현대건설, 삼성 등등의 회사고, 도급순위로 하면 또 특정 회사가 이렇게 지정될 수 있는 거, 그렇게 단지들이 다 선택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이사회에서 어떤 결정이 이루어질지 다 같이 한번 지켜보시죠. 끝내기 전에 우리 조합의 역학구조를 잠깐 설명드릴게요. 우리 초원안양 리모델링 조합이 있고, 우리는 시공사를 선정해서 시공사와 건설 계약을 맺습니다. 근데 우리가 비전문가잖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지 않고, 그래서 각각 전문 분야를 모두 외주를 주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도 가장 핵심적으로 저희의 전문성을 이렇게 도와줄 기관이 바로 정비업체입니다. 저희는 이제 C&M 글로벌이라는 회사를 선임을 했죠. 그런데 간혹 우리 정비업체 C&M 글로벌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간혹 시공사에서 정비업체에 대여금이나 보증금을 2-30억씩 주고 정비업체가 그 시공사로 밀어주는 방식으로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정비업체가 이 단지에서 매출이 발생하는 게 약 2-30억인데 대여금 보증금으로 시공사한테 받은 게 2-30억이 발생하죠. 그럼 추가 수익이 발생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켜봐야 됩니다. 혹시 그런 일이 있는지 없는지. 이거는 정말 쉽게 생각하면 바람 피는 거예요. 정말 안 좋은 리모델링 악습입니다. 이렇게 하는 경우 우리가 알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냐? 불법이 아니에요. 대여금, 보증금 명목으로 갔기 때문에 재무제표상 이게 어떤 로비나 이런 게 아니고 그냥 대여금이에요. 근데 나중에 낙찰되면 돌려주면 돼요. 성공하면 이제 그걸 다른 식으로 상계 처리할 수 있고, 그 금액을 뭐 그런 방식으로 하는 곳이 있다고 하는데, 혹시나 싶어서 조합원님들에게도 모두 말씀드립니다. 역학구조 잘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전문가들이 뒤에서 장난을 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절대 그렇게 당하면 안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질문과 의견 어떤 것이든지 다 환영합니다. 대신에 실명으로 해주세요. 여기서 뒤에서 실명 아니고 익명으로 하시는 뭐 건설사나 뭐 기타 등등의 외부인들 다 답하지 않을 거예요. 2탄은 건설사 제안을 한번 제가 분석해서 설명드려볼게요. 너무 길게 설명이 됐네요. 10분 안에 끝내려고 했는데 하고 싶은 말이 많았습니다. 이상 데이원 로로파파였습니다. 초원안양의 리모델링 성공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